안녕하세요. 컨디션이 많이 아니죠. 컨디션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정한 지 2년째인데 교정이 잘못돼서 교정을 다시 하게 됐어요. 저는 현재 투명 교정, 인비졸라인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예정대로라면 올해 여름 한 7월, 8월 정도면은 모든 단계가 끝나는 시기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총 49단계를 하는 거였거든요. 투명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9단계면 진짜 많은 거예요. 우선은 오늘 4월 6일 월요일이고요.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 월요일 치과를 방문을 했어요. 가서 그냥 이 한번 상태 체크하고 새 교정기 받고 그때가 딱 42단계였으니까 49단계까지는 7단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. 아 이제 벌써 이제는 막바지에 다 왔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 이런 말 들으면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화요일이죠. 화요일 아침에 이제 치과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 스캔 장치로 치아를 스캔을 했는데 어금니 쪽이 스캔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스캔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재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치과에 갔었거든요. 월요일에는 진짜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냥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. 근데 화요일에 갑자기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. 그러더니만 자꾸 이제 이를 딱딱딱 해보라 그러고 어금니를 자꾸 막 닿아보래요.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어금니가 닿지 않는 상태거든요.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. 계속 진료를 보는 와중에 치위생사 선생님이 계속 자리를 벗어나요. 뭔가를 자꾸 확인하고 자꾸 그 이를 딱딱딱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. 이거 그래서 이거 지금 내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와중에 2년 동안 본 적이 없었던 교정 원장이 찾아와서 제 이제 치아를 보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오라는 거예요.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치아 상태가 이 윗니 아랫니를 빼고 이 양옆에 있는 치아들이 닿질 않아서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아랫니가 교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. 근데 지금 단계가 너무 막바지 단계라서 이거를 뭐 교정기로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.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잇몸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무줄로 다시 고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안쪽을 집어당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. 그냥 그 상황이. 치아 재스캔하러 가볍게 갔다가 갑자기 교정이 잘못됐다는 말과 함께 잇몸에 나사를 박는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? 기간을 물어보니까 뭐 자기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겠대요. 최소 6개월은 걸리냐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걸린다고 봐야죠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제가 진짜 너무 그 순간은 너무 얼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?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이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루 전날 똑같이 치과를 와서 진료를 봤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이 문제 있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상담은 그 저를 봐줬던 교정 원장하고 치과 실장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.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눈 내내 그냥 벽에다 말하는 느낌 아시나요? 말이 안 통해요, 서로. 그렇게까지 된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제 교정 원장이 이제 하는 말은 자기는 그날 화요일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그 화요일에 환자를 처음 만났고 그 전에는 자기가 진료를 봐준 게 아니라서 이 원인을 자기도 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을 못 해주겠대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러면은 그동안 대표 원장이 2년 동안 나를 봤었고 심지어 월요일에도 와가지고 일을 체크를 했는데 교정 원장이라는 분은 내 지금 교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고 대표 원장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면 대표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상태를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걸 몰랐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말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또 자기가 말을 못 한대요. 그 사람이 진료를 본 거지 이제 자기가 본 건 아니니까
그러니까 그냥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건 알아요.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병원에 같이 일하는 의사인데도 그거는 내가 진료를 안 해서 내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료를 봐서 그 사람이 알지. 나는 안 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. 이런 태도로 계속 말을 했거든요. 내가 그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단체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정확하게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게 뭐 태도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. 근데 어떡하겠습니까? 지금 방법이 이 상태로 교정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고 잇몸에 나사 박는 건 해야죠. 해야 되니까. 지금은 그래서 잇몸에 이 아래쪽에 나사를 박은 상태이고 다시 개고생 시작 중입니다. 잇몸이 지금 계속 부어 있고요. 그리고 이 고무줄을 뺐다 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약간 약혐이에요. 여러분. 그래서 그거 뺄 때도 너무 아프고 낄 때도 아프고 그리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아랫니를 뒤로 미는 작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가 또 너무 아프고 그냥 제가 지금 백수임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. 나 이 상태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다 생각을 하면은 그건 너무 지옥이야.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교정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교정 진짜 절대로 안 할 거예요. 이건 근데 생각보다 교정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교정하기 전에는 그냥 그 교정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힘든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가 너무 약해져요. 이 교정을 하면서 이미 이 치아 뿌리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건강한 치아는 아닌 거를 체감이 되는데 지금은 또 잇몸에 나사를 박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개고생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어디 막 칼이나 장원영만큼 예뻐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소시민일 뿐인데 내가 무슨 이렇게 개고생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런 현타도 오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교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용의 목적이면은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실 거 한 20번 정도 더 생각해 보세요. 교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유지장치도 계속 껴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냥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숙제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할 만큼 해야 했나? 여러분들도 항상 꼭 병원을 다니실 때는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보시고 정말 잘하는 병원인지 그리고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병원인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또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계속 계란 이런 걸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이게 진짜 미스테리인 게 투명 교정은요. 교정기를 착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음식물 섭취가 아예 불가란 말이에요. 먹질 못하니까 보통 다들 살이 빠지거든요. 근데 저는 살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. 진짜 왜일까? 이게 자꾸 이제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아세요? 자꾸 마라탕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근데 내 현실은 계란이고 죽이고 계속 배고파서 미치겠어요. 왜 이러냐 난. 무슨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는 건 식욕밖에 더 없는 것 같아. 아무튼 저는 그냥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투명 교정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전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. 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냥 좋은 것만 말해줬거든요. 교정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좋은 병원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처럼 되지 않기를 꼭 바라고 있겠습니다.
며칠 전에 국수 삶다가 뜨거운 물을 싱크대에 버린 게 아니라 제 손가락에 부어버린 거예요.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껍질이 다 벗겨질 만큼 좀 크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화상크림 바르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이 한 4일째 됐거든요. 다행히도 조금 아물어가지고 요즘 좀 덜 아픕니다. 카페 알바 하기 전까지는 좀 아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물었네요. 다행히. 지금 여유로운 아침과는 달리 겁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요. 사람 앞길 한치 모른다고 고작 이 몇 시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우선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이 금요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출근을 하는 거라서 솔직히 조금 뭔가 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뭐 가야죠. 뭐 어떡해.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270일이 넘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이제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막 뛸 듯이 기쁘다 뭐 이런 건 없고요. 그냥 너무 걱정이 돼요. 취준기간이 이래서 길어지면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급하게 사람을 뽑는 거라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. 그래도 뭐 해야죠. 어떡합니까? 진짜 왜 노는 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? 정규직을 희망하긴 했으나 또다시 이제 1년 계약직입니다. 그리고 장점은 집에서 가까워요.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집에서 가까운 거 그거 하나만 장점입니다. 이 4월 달은 진짜 저한테 너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일어나서 이렇게 좀 얼레벌레 흘러가도 되나 싶긴 한데요. 어쨌든 이 4월 한 달 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더 늦기 전에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. 근무하면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4월 한 달을 담은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일교차가 좀 큰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무탈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. 감사합니다.